3의 3단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할게요. 그렇지. 옆에 사람들하고 친하고 아우 나 쟤 너무 좋아. 이거 시작과 끝은 거의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단 거 먹을래? 라고 하는 말이라도 무엇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발화를 한다라고 하면 상황, 대화 내용,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해보자. 밑에 나와 있는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오케이, 패스. 다음 페이지. 소단원 학습. 목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 듣는 방법도 말하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해봅시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춰서 설명해 봅시다. 소단원 미리 보기 체크 한번 할게요.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렇지, 듣기 말하기는 방법이 다양하다.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익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지키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세대, 성별, 지역 등 사회 문화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 집단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는 얘기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대화의 원리를 알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성숙하고 원만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 언어 예절을 지키면. 이 단원에선 의사소통 지식을 바탕으로 주고받았던 대화를 성찰해 봅시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해 봅시다. 밑에 제재 소개는요, 글의 종류 설명문인데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존중하고 배려하기 대화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과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대화의 원리 및 언어 예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대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개인적 성향,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리로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외우는 거예요.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근데 협력의 원리에도 여러 가지, 공손성의 원리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살펴봅시다. 걔네들 외우는 거다. 핵심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쭉쭉쭉. 밑에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배경 지식,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의 의의, 얘네들을 이해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거죠. 듣기 말하기는 구체적이고 일정한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의미, 구성, 행위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일정한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자의 의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다. 듣기 말하기는 발신자,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 수신자,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 아니고 개인을 넘어서 동료 집단 더 나아가 그 담화를 사용하는 공동체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듣기 말하기는 개인, 동료 집단, 공동체, 전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담화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규범과 관습을 갖게 되는데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이 포함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을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일정한 규범과 관습은 그 말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을 익혀야만 그러네.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합니다. 이거네요. 다음 페이지 본문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의 주안점,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언어 예절을 갖춰서 말을 합니다. 옆에 정리된 거 먼저 볼게요. 대화의 의미와 특성, 다른 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특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듣기 말하기. 각자의 생각, 경험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듣기 말하기는 다양하다라고 해놨는데 뭐 때문에 다양해질까요? 첫 번째, 지역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다양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옆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듣기 말하기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때문에? 여성, 남성, 성별 차이 때문에, 다음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요 두 페이지 또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140페이지 다시 돌아오죠. 대화는 다른 이와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다른 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다. 대화의 개념. 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듣기 말하기 방식이며 대화는 듣기 말하기,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대화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화의 목적에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알려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요. 친교, 관계를 좋게 만들고 정서 표현, 자신의 생각, 느낌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 대화라는 건 각자의 생각, 경험, 가치관, 사회, 문화, 배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정에서 대화라는 건 각자의 생각, 경험, 가치관,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대화 상대, 어떤 상황에서의 이야기하는지 대화 상황, 말의 의미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뭐라고? 대화 상대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달라진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상황과 대화에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법과 언어 예절을 알고 그에 따라 대화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합니까?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언어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으로 처음 부분 됐고요. 중간 1부분 넘어갈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발달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게 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지리적 제약에 의해서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방언을 사용하면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장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과 표준어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말 중요한 말이네요. 방언과 표준어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관계다. 각각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소를 많이 싸주셨어. 소나무요?
아니면 먼지 털어내는 솔요? 아니, 정구지 얘기하는 거야. 정구지요? 정구지는 부추지. 엄마 고향에서는 부추를 솔이라고 했어. 환장하겠네. 솔, 정구지, 부추, 전부 다 어때요?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나눠서 씁니까? 솔은 경상, 전남, 정구지는 경상, 전북, 충청, 부추는 표준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 세상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역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옆에 1번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겹고 친밀한 느낌 주죠? 표준어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2번 틀렸네.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생깁니다. 해당 지역민들끼리 사용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선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쓸까? 그래요. 표준어 쓰는 걸로 하자. 다음 페이지. 부추가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니 같은 내용을 해도 모를 수 있겠어. 내가 잘 모르는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하기 듣기는 다양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 간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여성과 남성 세대 간의 말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각자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방식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각자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르면 듣기 말하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화살표.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하면서 서로 간의 사고방식과 듣기 말하기 방식은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수 지키려고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세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빠와 딸의 대화네요. 나도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지. 뭐해? 컴퓨터 게임하니?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라는 것들. 아빠의 말하기 방식, 게임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할 일요?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딸은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주죠. 게임이 네가 할 일이라고?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고 아빠는 참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 생각한다. 아빠는 또 이야기를 하죠. 직장은 안정적인 것이 최고야. 경험에 의존해서 말하는 과거 지향적 말하기 방식. 게임 개발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아버지가 요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게임 시장이 엄청 큰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걸요?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말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면 되죠. 아빠는 대체로 완곡하면서 과거지향적으로 말하고 딸은 대체로 직접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묘하게 서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은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일의 전망을 자세히 말하며 게임을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딸이 해야 할 일, 딸에게 필요한 대화 방식. 아빠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오른쪽에 네 살펴보셨으면 됐을 거고 다음 마지막 한 단락 더 읽고 옆에 문제 풀러 갈게요.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오케이. 다음 단락부터 엄청 외워야 될 것들 대화의 기본 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화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139페이지 해놨었는데 네,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고서 기억나면 되지.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각각의 또 여러 가지 경률이 있는데 걔네들 또 찾아야 될 거고요. 2번 문제 확인할게요. 딸은 미래지향적으로 말한다. 맞죠? 딸은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아빠는 옛 경험에 의존해서 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라는 건 게임 이외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게임 그만하고 뭐 하라고, 뭐 공부하라, 뭐 그런 얘기들, 아니면 뭐 자라 이런 얘기겠죠? 4번 틀리죠?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옆에 또 정리된 거 미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대화하는 것,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정보만 전달하고요. 딴 얘기하지 말고 관련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말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조리 있게 말해야 합니다. 함축적으로 말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함축적 말하기라는 건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김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대화 내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데이트 신청 받았어.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이번 주말에 저기 선약이 있어서요. 이런 거겠지. 물러설 때 빨리 물러서세요. 효과. 드러내지 않고 말하기 부담스럽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콜릿 먹을래? 안 먹어. 대신에 조금 전에 양치질 했어. 초콜릿이랑 양치질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건데, 안 먹어. 라는 것보다, 방금 양치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먹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화의 원리 첫 번째 협력의 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또 나올 거지만 미리 볼게요.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공손하게 이야기해라는데 최대한 공손하게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해라.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적게, 비난하거나 트집 표현 적게, 우리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적게, 상대방에겐 혜택을 많이, 칭찬도 많이, 맞장구도 많이, 어머 우린 그게 달랐지만 이게 엄청 같네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건 적게, 자신에게 칭찬 주는 것 적게, 자신에게 부담되는 것은 많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많이. 그래야 겸손하구나, 공손하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력하여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대화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땐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 말하지 말고 진실한 내용만 말해야 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관련 있는 말을 하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재영이가 말합니다. 모둠 숙제 왜 안 해왔어? 어제 방과 후 학교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했지. 그 수업 학교 공사 때문에 미루어졌잖아. 어머, 지금 준민이 뭐예요? 거짓말했죠. 얘는 뭘 어기고 있어요?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거지. 어허, 얘는 옆에다가 쓸까요?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니? 갑자기 다른 대화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갑자기 웬 딴소리야? 진실성이 부족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심합니다. 곤란하다고 대화 도중에 딴소리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원리, 협력의 원리를 어길 때도 있습니다. 사단락에다가 별표. 초콜릿 먹을래? 조금 전에 양치질했어. 언뜻 보았을 땐 초콜릿과 상관없는 말을 한 거지만 양치질했으니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말이죠.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대화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이처럼 대화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방만 잘 쳐다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죠. 원활한 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현재 대화의 상황, 대화의 대상, 대화의 목적, 대화의 유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손성의 원리 살펴보러 갈게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올 거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되도록 줄이고 혜택을 베푸는 내용은 많이 써야 하며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 맞장구 쓰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말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요만큼 어때요? 나와 있는 얘기를 옆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즉 중간 3의 단락보다는 옆에 정리된 거를 더 보시라. 싫은데요. 전 밑에 거 볼 건데요. 그래요. 밑에 걸로 보셔도 됩니다. 확인해야 될 건 나에게는 무엇을 많이 적게,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많이 적게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냥 겸손한 것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만 판단하셔도 됩니다. 다음, 실내가 추워서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말하려고 한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창문을 닫아달라라고 말하려고 한다. 상대방에게 요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화의 목적이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려면 문 좀 닫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바람이 많이 들어와 쌀쌀하네 문 좀 닫아줄래와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줍시다.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하는 태도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겠죠?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빈이와 지원이의 대화네요. 저기 지원아 시간 좀 돼?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죠. 아유,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책이네. 내가 다 힘들어서 조금만 나눠서 2층까지만 좀 옮겨줄 수 있을까? 조금만.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알았어. 고마워. 이 일이죠. 고마워. 너 역시 최고야. 상대방 칭찬하고 있죠.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상대방에게 혜택.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은 줄이고,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은 줄이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늘리고, 상대방의 혜택도 늘려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42페이지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또 살펴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협력의 원리에 따라선 진실된 정보만 얘기해야죠. 중의적인 표현,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표현을 사용해? 그러면 이게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고 조리 있게 대화의 방향과 목적을 고려해서 3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4번, 5번 보러 갈게요. 143페이지 4번.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줄여야 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많이 낮춰.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 많이 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많이 해.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트집 잡는 것 줄여. 자신과 상대방 의견의 같은 점 늘려. 답은 4번. 5번 봅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말. 오, 너 정말 잘한다.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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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라 어디 있어요? 3번. 네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본문 마지막 페이지 들어갈게요. 질문 형식으로 부탁을 하면 질문 형식, 네모. 상대가 거절할 여지가 있어서 부담이 덜해. 요게 말이 빠졌죠. 무엇이 상대의 부담이 덜해. 부탁을 들어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고 들어주지 않더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말 하지 말자.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의 이유를 밝히고 다음에 도와줄 수 있으면 그때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면 된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쟤랑 말 안 통해. 영원히 얘기 안 할 거야. 이거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거죠. 상대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할 때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더욱 깊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핵심 노트, 공손성의 원리에 따른 대화의 예는 우리 방금 다 읽어봤고요. 상대방이 표현을 할 때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렵지는 않죠? 6번 보러 갈게요.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 공손하지 않은 대화 이야기 해주면 되겠네요.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해요. 이땐 어때요? 실례지만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왼쪽 밑에 잠깐 볼게요.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 혼자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건 순서 교대의 원리를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지가 말을 해야 될 차례인데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면서 적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독점해서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게.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대화의 화제와 다른 화제를 꺼내지 않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학습활동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